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그 주식초등학교 5월에 열어가지고 지금 5, 6, 7, 8, 9 이제 5개월째 맡고 있는데 상장사 대표이사로는 저희가 처음 모셨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좀 무거우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주식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회사 건강기능식품 그 경영하고 이런 데는 좀 알지만 주식은 정말 잘 모르는 그래서 사람인데. 이제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아라 이렇게 좀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나는 그건 전혀. 농담이고 오늘은 여러분 그 헷갈리시면 안 되고 뭐 IR 시간도 아니고 뭐 특정 회사의 뭐 주식을 뭐 사시라 파시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그 주식초등학교가 탄생한 그 배경 이유처럼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모토처럼 3살 버릇 여든 간다. 처음부터 제대로 투자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그 회사의 CEO, 최대 주주를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바렉스의 최대 주주이자 CEO이신 우리 권석형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근데 참 우리 권 회장님하고는 벌써 이게 작년 5월이었더라고요. 저희 스튜디오 한번 나오셔서 더 리더. 네, M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석형 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게 벌써 1년 반 가까이 지났어요. 그런가요? 작년 5월에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참 세월은 빨라. 벌써 여기 상장하신 지도 거의 2년 가까이 다 돼가잖아요. 2년이 돼가죠. 10월 달이니까 거의 2년 됐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한 그 상장사로서의 2년. 뭐 물론 이제 경영 훨씬 더 오래 해오셨지만 상장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편해요. 편하시다고요? 왜냐면은 상장하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 회사가 나만이 주주였으면은 괜찮았는데 네. 많은 주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상장이 돼야만 주주 가치가 그 실현이 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사실 그 투자를 받았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었죠. 그러니까 상장이 되고 나서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회사가 그 상장한 이후에 많이 성장을 하니까 네. 저도 좋고 주주님들도 좋고 뭐 아마 다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야, 오히려 상장하시고 나서 더 편해지셨다는 분들은 찾기 힘든데 왜냐하면 뭐 주주들 뭐 항의도 많고 뭐 연락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 같아요. 그냥 주가가 잘 올라서 뿌듯하시죠? 여기 주가가 거의 뭐 늘 사상 최고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 사상 최고라기보다도 뭐 이제 그 저희 회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저도 뭐 주식은 잘 모르지만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떨어질 일밖에 없고 부담스럽고 한데 이제는 이 정도면은 노바렉스의 현재의 가치에는 어느 정도 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들고 그러면 노바렉스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미래 가치는 훨씬 더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3년, 4년 후 우리 그 노바렉스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저희 뭐 주식 초등학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대표이사가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뭐 숫자 이야기나 이제 공시에 혹시나 위반될 수 있는 이야기는 가급적 이제 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함의를 잘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해요. 대표이사가 현재 가치에는 적정한 주가인 것 같다라고 말했으면 더 오를 일 없네? 막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행간을 잘 읽으셨다면 이제 미래 가치가 남아있다는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하나하나 저희가 좀 이어가 볼게요 이야기를. 맞다. 최근에 뭐 주가 얘기 나온 김에 기관 투자자 두 곳에서 5% 이상 보유해서 지분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것도 쟁쟁한 기관에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회사를 인정해줘서 고맙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인정해준 만큼 저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더 성장시키고 그분들이 이익을 가져가야 우리 회사도 좋고 모두가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오랫동안 투자해 주신다면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명히 부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치 투자로는 이제 한두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관 신영자산운용이
최근에 5% 이상 보유했다로 이제 지분 공시가 나왔고 최근에는 KB 자산운용에서 아마 그쪽에서 이제 밸류 가치 투자하는 파트에서 산 걸로 추정은 되는데 KB 자산운용과 신영자산운용 이 두 곳에서 5% 이상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요즘에 기관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또 이제 단기 모멘텀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가치 투자를 하는 기관이 5% 공시를 내놓고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또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난 내가 한 얘기를 좀 할게요. 예. 2014년인가 15년에 네. 그때 이제 이 노바렉스를 어떻게 정말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을 때예요. 그때 조금 어려우셨을 뭐 때 아닌가요? 어렵다기보다도 이제 네. 그 성장이 그렇게 더디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약사다 보니까 약사 공론을 매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그 상장 제약회사의 그 R&D 비중이 이렇게 쭉 1등에부터 40등까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보니까 제가 83년에 그 처음 약사로서 회사에 입문했을 때는 네. 제약회사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뭐 제일 큰 회사가 동아제약, 유한, 종군당 뭐 이런 순서로 쭉 가고 있었는데 제일 그 R&D 비중이 높은 회사가 한미약품이더라고요. 상당히 그 높고 그다음에 뭐 그 녹십자 이런 데로 쭉 돼 네. 있었어요. 그리고 30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이 등수가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여기에 정말 정답이 있었는 걸 내가 이렇게 몰랐을까. 알긴 알았는데 실제로 CEO로서는 가슴에 와 닿는 것이 그 R&D 비중 순서로 좋은 회사 순서더라고. 역시 기업은 R&D를 하지 않으면은 이겨내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건강기능식품은 개별인증형과 그렇죠. 그 고시형이 있는데 이 개별인증은 거의 신약에 가까운 그런 그 인정을 받는 제품인데 그래도 신약하고는 좀 다르긴 차이가 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적어도 5년은 걸려요. 한 품목을 개발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예. 돈도 한 5억에서 10억 정도의 그 한 원료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데 이걸 내가 100개를 지고 있으면은 다 돈은 아니지만 한 20% 정도, 20개 정도는 큰 돈이 되겠다. 그 쓸만한 게 20개 있으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돈을 벌고 좋은 회사지만은 안전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낫지 않겠는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떤 바람과 그 정말 그 비바람이 치더라도 무너지지는 절대로 않는 회사다라는 것을 그 생각하고 그때부터 사실 R&D에 투자를 했어요.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 회사냐면은 저는 지금도 이 생각은 확고한데 오늘 돈을 잘 버는 회사, 내년에 돈을 잘 버는 회사보다는 3년 후, 5년 후에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오늘 힘들더라도 5년 후에 돈 잘 버는 회사가 훨씬 좋은 회사다. 이 기업의 영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연속성에서 성장하는 것이 돼야 되지 오늘 내일 잘 벌고 내년까지 잘 벌고 모레 망하는 회사는 이건 의미가 없는 회사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 사람들이 움직이기 쉽지를 않아. 그래서 저는 그 한 5년을 줄기차게 정말 R&D 쪽에 투자하다 하고 관심도 갖고 그 R&D 회의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절대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사실은 2020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결과가 2020년에 내가 기대했던 만큼은 안 나왔어요. 아주 실망스럽지만은 아직 그것이 성이 내년에 안 찬다. 아니 거의 뭐 별로 안 나왔어. 근데 원래 아주 큰 걸 하나 건지긴 건졌어요. 락튬이라는 이야기해볼 거예요. 락튬이라는 것을 큰 거 건졌지만은 그것이 한 내년에 이제 내가 기대했던 것이 내년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한 2025년까지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어요. 2025년까지 포트폴리오 짜여서 가지고 개발이 언제 될 거라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밀리겠죠. 밀리고 하면서 그 성과를 나중에는 조금씩 이제 더 늘려가서 얻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뭐 25년도에 그것이 정확히 맞을지 저도 예측은 할 수 없지만은
그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어떤 비바람이 와도 좀 무너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CEO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비전을 네, 자기 설정해 비전을 주는. 갖고 있는 게. 그래서 노바렉스는 저는 앞으로도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진 절대로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노바렉스를 찾아온 겁니다. 권석경 회장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선은 우리 회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시는데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업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 저희 권 회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살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 아무튼 진짜 성공하신 분인데 원래는 약대를 나오셔서 제약사에 취업을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제약사에 있다가 뛰쳐나와서 창업을 하신 케이스고. 그거는 조금 다른 네. 얘기예요. 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네. 근데 이게 자세히 이거 하려면 밤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축약해서. 추가해서 하면은 네. 사실은 제가 그 제약회사 나서 창업을 한 건 아니고 그 온누리 약국 체인이라는 회사에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CEO로 들어갔다가 네. 뭐 여러 가지 이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2009년도에 제가 그 창업의 개념을 가지고 이 기업에서 수장이 진정한 그 오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M&A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최고 경영자가 이걸 경영권을 인수해버리는 방식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방식이셨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거 얘기를 하려면 너무나 길어서 그래서 2009년도에 됐는데 제가 뭐 사실은 뭐 이쪽에 약계 전공을 했지만은 건식에 대해서는 96년부터 이것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했다고 볼 수 있죠. 이쪽에는 아마 전문가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 예. 참고로 건강기능식품 협회장이십니다.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또 하고. 예. 저는 이제 늘 그 고민이 OEM, ODM을 받아가지고 그 납품을 하다 보니까 B2B를 하다 보니까 항상 대기업에 가보면은 공을 들여가지고 거래를 만들어 놓으면은 대기업은 또 사람들이 자주 변해요. 인사 때문에. 인사 때문에 자주 변하면은 또 새로운 거래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마음을 변심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사실 많이 있죠. 네네. 왜냐면 그 B2B 하다 보면은 그런 항상 을이니까. 예. 그런데 그때 고민하다가 나는 꼭 을만 해야 되느냐? 갑질을 할 수는 없나? 그런 것이 이제 그 R&D 생각을 한 거예요. 을이지만 갑이 될 수 있는 을. 네, 그래서 R&D에서 내가 나만이 갖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은 네. 내인데 어디로 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쵸. 팔 수 있는 좋은 물건을 구하러 올 수 있도록. 그래서 R&D를 쭉 했더니 지금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정말 와서 얻으러 오는 그런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새 아주 만족하고 이렇게 식당에서 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도 줄을 세울 수 있는 뭐 꼭 그게 아니라 그런 이제 을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좀 생기더라. 거의 그 20년 전에 구상하셨던 을이지만 갑이 될 수 있는 을. 그게 이제 지금의 노바렉스 모습인데. 절대로 저는 갑질 안 합니다. 갑질은 아니죠. 그리고 전 거래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납품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협력사들 많이 있습니다. 협력사가 뭐 우리가 구매도 한 1,몇백억, 1,500억 정도를 구매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납품을 받으면은 저는 절대로 그 납품하는 회사들한테 우리 직원들은 갑질을 못하게 항상 동등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잘 존재할 수 있다라는 서로의 그 상부상조하는 그런 것을 했지. 절대로 내가 아까 얘기한 그런 갑질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이제 권석경 회장님도 한 2년 넘게 배워왔지만 되게 겸손하십니다. 저한테도 물론 이제 뭐 좀 기자라는 저기가 있기는 하지만 저한테도 되게 이제 깍듯하게 대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한 분이고 최고 경영자이고 대단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이 항상 보여가지고 저도 많이 배울 점이 많습니다. 글쎄 뭐 겸손하기라보다도 사람 사는 게 뭐 서로를 존중해줘가 사는 것이 그게 내 행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직원들하고도 관계도 돈을 잘 버는 CEO보다는 서로 상부상조하고 존경받고 서로 존경해주는 그런 CEO가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데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걸 왜 하냐면 행복해지려고. 그렇죠. 성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사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는 위치에 사람들은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 본질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성공해서 행복해지려는 그 목적에 맞도록 자기가 이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회장님께서 해주시니까 더 와닿네. 직원들을 조금 더 이렇게 챙겨주시려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니 뭐 직원들 챙겨주는 것보다도 직원들이 이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직원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은 결국 이 자체가 우리 커뮤니티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사는 것이 기쁨이지 뭐 내 혼자 돈 벌면 뭐해요. 같이 돈 버는 거 다 회사에 와서 행복을 찾아야지 회사에서 즐겁지 못하면은 정말 그건 의미가 없는 네네네. 장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크지 못했을 동안 직원들에게 그렇게 썩 잘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잘해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이제 성숙했고 잘 되고 있어서 많이 개선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훨씬 더 개선돼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 그 회사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꿈이고 아마 그렇게 될 거로 봅니다. 혹시 그 직원들도 이렇게 공감을 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계셔야 되는데 또 이게 이따 가실 때 몇 사람한테 물어보고 가세요. 제가 제 입으로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최고 경영자가 이제 하는 생각하고 저기 말단 직원 느끼는 거 조금 격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 마음만큼은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씩 이제 실행이 되는 단계로 가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거 같기도 하고 회사가 잘 되니까. 처음부터 사업이 다 이렇게 잘 되셨던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예. 제일 힘드셨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혹시? 글쎄 뭐 힘들 때가 여러 번 있었겠죠. 뭐 없었으리라 생각했는데 저는 과거는 잘 잊어버리 힘든 거는 절대로 기억이 잘 안 나. 앞이 중요하지 뒤에 어려웠던 것들은 다 그것도 아름답고 좋았던 걸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밖에 기억돼. 나는 솔직히 이게 좀 너 거짓말 같은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있었던가? 그동안 다 좋았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라기보다는 힘들었지만 좋은 기억으로, 좋은 추억으로 승화를 스스로 시키신 건가요? 이게 참 보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아주 이게 초창기 때인데 돈이 3억이 필요했었어. 네. 그래서 산업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어요. 네. 그 1월 달이야. 뒤져보더니 그 당시에는 건강보조식품 만드는 회사였어요. 옛날엔 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이라고 그랬죠. 건강기능식품은 2002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2004년에 시행이 됐고요. 건강보조식품 만드는 회사. 근데 이렇게 딱 보더니 이거 건강보조식품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기피업종이래요. 대출 기피업종. 기피업종. 왜요? 사기꾼 다단계 건강보조식품 기피업종이라는 거야. 돈을 못 빌려준대요. 근데 저는 1월 달에 그때 어음이 돌아오는데 3억을 막아야 돼. 근데 회사에 1억밖에 없어. 이걸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게 중소기업이니까 신용보증기금에 가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신용보증기금 갔더니 거의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1억 해주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출도 아니고 보증만. 1억은 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참 위기는 위기지만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잘 해결이 될 것이다. 어떻게든지 이 고비만 넘기면은 여기는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더라고. 그 당시에 건강보조식품에. 그런데 신뢰가 부족하구나.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그게 당연하고 그게 일반적인 건데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이 살아온 방법대로 살면은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신뢰도가 좀 낮으니까 거기에 조금만 더 정직함을 보여주면. 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 내대로 이렇게 살면은 얘는 정말 신뢰를 얻고 나면은 이 고비를 넘기면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노바렉스는 땅 짓고 헤엄치겠어요. 그래서 뭐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지만은 적대로 적자를 내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계속
성장해왔기 때문에 크게 위태로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뭐 이렇게 적자를 낸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고생했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그리고 뭐 최근 몇 년이야? 하여튼 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줄어든 적이 없다면서요? 뭐 몇 년 동안은 아마 줄어든 적 없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뭐 이렇게 조금씩은 줄었다 올라갔다 하지만 한 2, 3년 후에는 상당히 그 높은 위치에 가 있지 않겠는가. CEO가 그런 어떤 생각이 없으면 뭘 하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지만은 미래는 과연 실제로는 그렇게 가 있는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나는 가 있으리라 생각이 그 목표를 두고 일을 하는 거니까. 도발엑스의 미래가 어떨까? 여기까지 한 일부 여기서 끊을 것 같고